4페이지입니다. 자, 토지 이동 나오지요. 그 첫째 줄에 이제 한 번씩 시험 나옵니다. 토지 이동은 뭐예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등록하거나, 시험에 어떻게 하냐, 옛날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요렇게가 토지 이동하면 틀려요. 새로이 이동 등록하거나 외에 또 뭐예요? 변경, 말소 다 포함합니다. 또 그 밑에 둘째 줄에 있죠. 요런 건 토지의 표시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것도 기억합시다. 자, 공부예요. 지적 공부에 현재 지목이 임야되어 있어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있지요. 개간을 해서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농민들이 전답으로 지목병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지요. 그럼 이런 토지가 얼만큼 있는가 한번 조사해볼 필요 있죠. 그럼 요거 봐요. 지적 소관청이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토지 이용이다,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입니다. 요거는 직권으로 세웁니다. 원칙은 어떻게 세워요?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 할 때는 읍면동별로 할 수 있죠. 읍면동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을 뭘 해요?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고 그 다음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겠지요. 정리하는데 신청 정리다, 직권 정리다. 직권 정리고 이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이게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운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이용이 아니고 뭐예요?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요, 승인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시도자 승인이나 국토교통부나 이런 승인 받는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봐요. 무슨 등록 나와요? 신규 등록. 며칠에 신청한다? 60일. 위반에도 가트로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 기준하면 어떻게 돼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요. 벌금이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표시사항이 있지요. 여러분,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 등록한다 해요. 그 지적조관 직접 나가서 소유자 등록해요. 직접 나가서. 등기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 등기 촉탁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냐하면 등기 촉탁이 뭐예요? 사실이 바뀌면 대장을 거치고 등기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자, 또 하나 적어놔요.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신청 시에 청량 성과도는 제출을 해요? 제출을 안 해요? 제출 안 합니다. 자, 적어놔요.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신청 시에 청량 성과도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무슨 전환 나와요? 등록 전환 나오죠.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무슨 전환? 등록 전환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에 지적도가 있고, 여기에 임야도가 있죠. 임야도가 있습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있고,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지목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에 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임야나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나 묘지는 어디에 등록해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지요. 자, 임야대장 및 어디에 등록돼요? 임야도에 등록됐지요. 등록됐습니다. 자, 요걸 형질 변경합니다. 자, 형질 변경의 뜻이 뭡니까? 절토, 성토 등으로 토지의 모습을 바꾸지요.
자, 이걸 대로 바꿨어요. 대는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대장 및 무슨 도에 등록한다? 지적도에 등록하지요. 자, 토지대장 및 무슨 도?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등록하면은, 자, 토지대장 및 무슨 도?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말소하고 여기에 새로 등록하지요. 새로 등록하니까 여기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입니다. 자, 여기 무슨 전환? 등록전환이고, 자, 그리고 소유권자는 그대로예요. 소유권자 표시 변동이 있다, 없다? 없고, 원칙은 뭐를 수반해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요.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수반하고, 그래, 반드시입니다. 임야도의 무슨 축척을? 소축척을 지적도에 데려가야 돼요. 자, 이건 안 됩니다. 지적도에서 임야도 가는 거 안 되고, 임야도에 대해서 소로 가는 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임야도에 소에서 지적도에 데려가야 되고, 자,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책에 보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도 있다 했죠. 자, 이거 봐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인데요. 대가 돼서 지적도 같지요. 그런데 묘지는 문중근 어르신들이 강력히 반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묘지란 지목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목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자, 요걸 하나만 가지고 임야도 들어오는 것이 불합리하잖아요. 그 묘지란 지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등록하지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무슨 전환도 있다? 등록전환도 있다는 것이요. 자, 그것도 중요한 게 이거지 봐요. 여기 임야대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고요. 임야도의 경계가 이렇습니다. 근데 등록전환은 반드시 새로 측량해야 되죠. 새로 측량을 하는데, 자, 새로 측량을 해야 돼요. 하는데, 측량해 보니까 101제곱미터하고 경계도 거의 같지요. 이거 허용범위 내지요. 허용범위 낼 때는 뭡니까? 요 등록 전환될 면적과 경계를 여기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 130제곱미터 되고, 허용범위를 추가하죠. 그때는 새로 측량에 맞겠죠. 그럼 요 기존의 것을 무슨 정정하고, 신청 정정이 아니고 직권 정정이에요. 직권 정정하고 여기 등록하지요. 자, 무슨 정정? 직권 정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분할 한번 볼게요. 분할. 자, 분할에 보면은 그 사유가 1, 2, 3, 4 나오지요. 1, 2, 3, 4 나오는데 그 3번만 의무적 분할입니다. 3번만 무슨 분할? 의무적 분할이에요. 나머지는 뭡니까?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입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할 때, 두 번째 뭡니까?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를 받았을 때,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때는 분할하고 안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지요. 근데 1번 한번 봐봐요. 2번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여기 임야인데 요걸 개간해서 답으로 만들었죠. 자, 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죠.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무슨 분할이다? 의무적 분할입니다. 자, 무슨 분할? 의무적 분할이에요. 의무적 분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 위반에도 가태료 있다, 없다? 없다. 위반에도 가태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2번에 보면 원칙 이미지이고 3번에 보면 의무적 분할 위반에도 가태료 없고요. 근데 거기에 뭐 거짓은 어떻게 돼? 거짓은 1,000만원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줄 거예요. 의무적 분할할 때는 뭐도 같이 넣는다?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같이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 뒤로 없는 게 봐요. 합병 나오죠. 자, 합병 요건 한번 봅시다. 그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6번 있지요.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있지요. 미등기하고 미등기는 합병되지요. 한 필지로. 또 기등기와 기등기는 합병되지요. 근데 미등기와 기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미등기 되고 기등기 되는데 미등기와 기등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7번 별표시하고, 자, 7번 한번 봅시다. 7번 시험 잘 나오죠. 자, 여기에 A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요걸 갑이 B 토지로 말려고 해요. 합병하려고 합니다. 자, B 토지로 말려고 한다? 합병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느냐? 임차권이 있고요. 여기에 뭡니까? 전세권이 있어요. 합병돼야 안 돼요? 합병돼야 안 돼요?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일부에 뭘 수 있어요? 임차권을 할 수 있고, 토지 일부에 뭘 수 있다? 전세권을 할 수 있죠. 합병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도 전세권이 있어요. 합병돼야 안 돼요? 됩니다. 토지 일부에 뭘 수 있어요?
전세권 올 수 있고, 토지 일부에 전세권 올 수 있죠. 합병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합병됩니다. 여기에 요역지 지역권이 있어요. 합병돼야 안 돼요? 자, 요역지가 지금 전부 였죠. 그럼 합병해 놓으면 요 일부에 와야 되잖아. 요역지는 일부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합병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 승역지 지역권 합병되지요. 승역지 일부에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가압류 일부에 못 오지요. 합병 안 되고, 또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 합병 안 되지요. 저당권 일부에 못 오잖아요. 못 오고, 그럼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도 8월 5일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했지요. 이건 합병되지요.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8월 10일 저당권이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걸 뭐라 합니까? 추가적 공동저당까지요. 무슨 공동저당? 추가적 공동저당입니다.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겠어요? 어느 한 토지, 양 토지의 소유권과 무슨 권리? 용익적 권리 있지요. 용익적 권리가 뭐였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과 장설적 공동저당일 때는 뭐 된다? 합병이 된다. 기억납니까? 그 이외의 권리는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8번, 9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신청 한번 봐봐요. 신청 보면 원칙은 이미 신청입니다. 하관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지요. 근데 그 예외가 뭡니까? 의무적 합병이지요. 예외가 무슨 합병?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의무적 합병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의무적 합병.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전, 답, 과수원,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4필지가 있어요. 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동일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 동일 용도로 뭐 하려고 한다? 활용하고자 해요.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걸 전부 다 있죠. 도로로 만든다든지,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하천으로 만든다든지, 유지로 만든다든지, 공장으로 만든다든지, 다 동일 용도 맞죠? 자, 이걸 전부 다 뭡니까? 전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답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유원지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과수로 만들려고 해요. 다 동일 용도 맞죠? 맞는데, 이 의무적 합병은 이 동일 용도로 활용되더라도 지목의 성격이 공공재 지목이어야 됩니다. 자, 무슨 지목? 공공용이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의무적 합병 대상이 되고, 이거는 뭡니까? 합병하고 60일 내 합병하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이거는 의무적 합병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지요. 안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5번에 봅시다. 무슨 변경 나와요? 축적 변경 나오지요. 그리고 의무적 합병에 바로 위에, 축적 변경 바로 위에 봐요. 의무적 합병에 1번에 보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2번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나오지요. 옛날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원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뭡니까? 동일 용도로 활용되는 토지는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된다. O다 X다. X. 왜? 유원지 때문에. 유지로 안 나오고 옛날에 뭐 나왔다? 유원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보기보다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에 무슨 변경 나와요? 축적 변경. 의 있죠. 의도 틀리기 쉬워요. 우리 축적 변경은 반드시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요. 도면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적으로 한다. O다 X다. X입니다. X예요. 축적 변경 도면하면 틀립니다. 축적 변경은 반드시 무슨 도 내에서다? 지적도 내입니다. 축적 변경은 무슨 도 내에서 지적, 도면가는 임야도도 들어가잖아요. 임야도도 들어갑니다. 자, 축적 변경은 무슨 도 내에서?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적으로 하고. 그럼 축적 변경은 뭡니까? 지적 소관청이 무슨 권을 하든지 직권으로 하든지. 두 번째는 뭡니까?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적 소관청이 해야 돼요. 자,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뭘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자,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적 소관청이 해야 돼요.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절차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신림동이 있는데, 여기 A 토지의 축척이 500분의 1이고, B 토지의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리와 동에서는 축척이 같아야 달라요? 지금 같아야 되잖아. 근데 다르죠, 지금? 그러면 축척을 통일시켜줘야 되지요.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축척 비경을 지적대 소에서 들어가는 이걸 500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축적의 의미가 뭡니까? 정밀한 대신에 도면에 담긴 면적은 적어질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반드시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새로 측량을 해야 돼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새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하기 전에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 현재입니다. 시행 공고일 현재 며칠 내에 30일 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시행 공고일 현재 며칠 내에 30일 내에 뭐를 설치한다? 경계점 표시 설치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다 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말뚝을 다 박아 놓습니다. 자, 시행 공고일 현재 며칠 내에 30일 내에 뭐를 설치한다? 경계점 표시 설치해요. 설치해 놓고 새로 측량해 보니까 경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A 토지는 면적이 증가했고 B 토지는 면적이 감소했죠. 감소했으면, 자, A 토지는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자, 차이 면적을 금전으로 환산한 게 뭐예요? 청산금이죠. 그럼 A 토지 소유자는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지요. 납부해야 되고, 이 사람은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되지요. 지급받습니다. 그러면 청산금 어떻게 정하냐 볼게요. 어떻게 정하냐? 지적소관청이 미리 정합니다. 시행 공고일 현재입니다. 시행 공고일 현재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하겠지요. 가격을 조사해서 요걸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해요. 자,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요걸 뭘 합니까? 심의하고 의결하겠지요. 자, 심의하고 뭘 한다? 의결합니다. 축척변경 심의 의결하고, 의결하는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보내주면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결정하겠지요. 결정할 겁니다. 자, 청산금 이거 나왔죠? 자,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누가? 지적소관청이 완료일 현재다, 미리 한다. 미리 합니다. 시행공고일 현재 어디에 제출한다? 축척변경에 제출해요.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조사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O다, X다. X. 이렇게 잘 나와요.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완료일 현재입니다.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조사해서 축척변경에 제출한다. O다, X다. X. 완료일 현재예요. 시행공고일 현재예요. 시행공고일 현재입니다. 그럼 이렇게 청산금 결정됐죠? 결정되면 청산금을 공고해야 되지요. 몇 이상? 10월 이상입니다. 자, 10월 이상 공고해야 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납부고지서와 수령통지서를 발부하지요. 자, 납부고지서와 수령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납부고지를 뭐라고?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납부해야 돼요? 6개월 내에 납부해야 되지요. 납부해야 되고, 요거는 수용통지 받은 날이 한 날이에요. 한 날부터입니다. 한 날부터 몇 개월 내에 지급해야 돼요? 6개월 내에 지급해야 되지요. 요거는 무슨 날이다? 한 날부터입니다.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청산금이 부족하면 누가 부담해요? 지자체가 부담하고, 청산금이 남으면 뭐예요? 지자체에 수입을 하지요. 기억나지요? 자, 그 다음에, 자, 청산금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납부고지 수용통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 자, 수용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자,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자, 지적소관청한테 뭘 신청한다? 이의 신청합니다. 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여기에다가 축적변경 이의신청하는 거 틀려요. 자, 어디다가 이의신청한다? 지적소관청한테 이의신청합니다. 자, 지적소관청한테 이의신청하고. 그러면 축적변경 하면 이렇게 돈이 개입되잖아요. 돈이 개입되니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되죠. 어떻게 까다롭게 한다? 축적변경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동의와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축적변경 시행공고는 며칠상이다? 20일 상입니다. 자, 축적변경 무슨 공고는 시행공고는 며칠 상이다? 20일 상입니다. 자, 축적변경 무슨 공고는 시행공고는 며칠 상이다? 20일 상입니다. 청산공고는 며칠 상이고? 15일 상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여기서 봐요. 자, 청산금을 납부하고 지급받았죠. 납부하고 지급받았어요. 돈을 다 받았죠. 그럼 이때 뭡니까? 납부하고 지급받았을 때 축적 변경 무슨 공고해요? 확정 공고하지요. 확정 공고일에 있죠. 경계나 좌표나 면적 등이 정해집니다. 그럼 확정 공고일에 뭐가 발생해요? 토지 이동에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지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거 가지고 뭡니까? 이걸 지적공부에 등록해 줘야 되죠. 지적공부를 정리해 줘야 되죠. 그럼 지적공부 정리됐으면 맨 마지막에 뭘 고쳐야 돼요? 등기부 고쳐야 되죠. 그럼 맨 마지막은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에요. 자, 맨 마지막은 무슨 촉탁? 등기 촉탁입니다. 예, 축적변경 날짜 같은 거 다 기억하시고요. 여기가 쭉 돼 있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아, 그리고 5페이지 보면, 그 축적변경 시행공고사항 있지요. 그 도표 봐, 도표.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시행공고사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돼 있죠. 찾았어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5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 봐요. 확정공고사항 있죠. 확정공고사항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돼 있죠. 찾았어요? 간혹가다 이 두 개를 섞어내 놓고요. 다음 중 시행공고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확정공고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무슨 공고사항이 아닌 것은 시행공고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무슨 공고사항이 아닌 것은 확정공고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잠깐만. 축적변경위원회지요. 자, 여러분 축적변경 책이 없는데 축적변경위원회는 여러분 상설기관이에요? 비상설기관이에요? 비상설기관입니다. 상설기관이다? 비상설기관이다? 비상설기관이에요. 그럼 축적변경위원회는 위원수가 어떻게 돼요? 위원수가 5인 이상 몇 인의 위원? 10인 이내 위원이지요. 위원이고. 자,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몇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되죠. 만약에 소유자가 몇 인 이하일 때는, 5인 이하일 때는 뭡니까? 전원을 위촉하지요. 전원을 위촉하고, 그리고 축적변경은 어디 소속이에요? 지적소관청 소속입니다. 어디 소속? 지적소관청 소속이고, 축적변경의 위원장이 있지요. 위원장은 누가 지명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자, 누가 지명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명하고, 자, 위원장. 그리고 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위원의 임기. 몇 년이에요? 비상설기관이니까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비상설기관이니까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뒷페이지 넘겨봐요. 7번에 보면, 더
등록상 정정 나오지요. 자, 7번에 보면 무슨 상 정정? 등록상 정정 나옵니다. 자, 참 등록상 정정하기 전에 요거도 하나 보고 갈게요.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토지가 전부 포락이 돼서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되고, 일부 포락이 돼서 바다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바다가 된 부분을 등록 말소해야 돼요? 말소 안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가 된 부분을 등록 말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부 바다가 있을 때는 청량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고 일부 바다가 되면 청량을 해야 되지요. 청량해야 되는데, 여러분, 청량 수수료 내요? 안 내요? 안 내지요. 내가 바다는 돈을 안 쳐놨겠으니까 수수료 안 냅니다. 안 내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가 포락이 됐어요. 하천이 됐죠. 하천이 될 때는 등록 말소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여러분, 바다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잖아요. 하천은 등록 말소 안 합니다. 안 하고.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 토지가 바다가 됐죠. 바다가 되면, 소유자에게 등록을 말소하라고 뭘 해줘요? 통지를 해주지요.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입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등록을 말소해야 되지요. 자, 며칠 내에 등록 말소한다? 90일 내입니다. 근데 90일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뭘 위반하더라도 90일을 위반해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요 90일 내에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지요.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시니까 여러분, 소유자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지요. 모를 때는 뭡니까? 이때는 소유자 주의해야 되고, 및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에 둘 다 해요. 둘 다 합니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통지해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 기본적으로 토지가 바다가 되면 소유권 소멸하지요. 근데 바다가 된 깊이가 1cm 밖에 안 되고, 또 회복할 때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지 않지요. 회복 등록할 수 있죠. 자, 주의할 것은 회복 등록할 수 있는데, 회복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요 회복 등록 말소할 때 있지. 회복 등록 할 수 있을 때 있지요. 요 주의해야 됩니다.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며칠 해야 돼요? 90일. 회복 등록은 신청 기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회복 등록을 90일 내에 해야 한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자, 회복 등록은 신청 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어요. 없고, 회복 등록을 만약에 직권을 했죠. 역시 직권을 했을 때 누구한테 통지해줘야 돼요? 역시 소유자 및 누구한테? 공유수면관리청한테 뭘 해줘야 된다? 통지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에 뭐 나와요? 등록상 정정. 찾았어요? 자, 등록상 정정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지적 공부에 있죠. 뭔가 등록이 잘못됐어요. 자, 뭔가 등록이 잘못되면 요걸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안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지. 자,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죠. 토지 표시의 정정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유자 정정이 있죠. 정정이 있는데, 자, 여기서 봐요. 토지대장에 내 이름이 김경수로 등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잘된 등록이에요? 잘못된 등록이에요? 잘못된 등록이지요. 그러면 이 등록을 정정해야 돼요? 정정 안 해야 돼요? 정정해야 되지요. 정정해야 되는데, 자,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지요. 자, 하나는 이 토지가 미등기예요. 그 미등기일 때는 뭐가 정정한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다예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 의할 수 있다 해도 틀리고, 또 주민등록 등초에 정정한다. O다 X다. X입니다. 오직 뭐죠? 정정한다? 가족관계 증명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등기 토지 소유자 정정이지요. 요건 책에 있죠. 등기에 관한 சொல்ல봐요. 그게 책에 보면, 자 1번 한번 봐봐요. 1번 기등기 토지 정정 한번 봐요. 등기필 정보 제일 밑에 칸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런 거 가지고 정정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이제 토지 표시 정정이에요. 자 봅시다. 다시 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고, 자 두 번째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 있죠. 자 신청 정정입니다. 이 정정할 때요,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동이 일어나요.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동이 났을 때는 뭡니까? 이게 직권 돼야 안 돼요? 직권 안 되지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뭘 넣거나 승낙을 넣거나,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면 뭘 넣어야 된다? 법원에 판결문을 넣어줘야 돼요. 자 법원에 뭘 넣어줘야 된다? 판결문. 그 다음에 직권 정정은 요거 법에 규정되어 있죠.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볼게요. 자 제일 위에 봐요. 제일 위에 줄에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9번까지 있죠. 9번까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토지이동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직권이 되죠. 되는데 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이동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안 나오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렇게 나오면 이거 O다 X다. X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경우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자 2번도 시험 잘 나옵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동그라미 쳐요. 면적의 증감 없이. 자 뭐의 증감 없이? 그 만약에 내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잖아. 면적의 증감이 따르면 직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면적의 증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거 아까 했죠? 등록 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하면서 오차가 허용을 초과할 때는 임야대 정의 면적, 임야대 경계는 무슨 정정한다? 직권 정정.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적공부의 작성, 재작성 당시 정리를 잘못할 때 직권해야 되죠. 청량 성과 달성의 경우, 여러분 청량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대장도 100으로 해야 되죠. 이걸 120으로 했어요. 직권을 해야 되겠죠. 달성의 경우. 그 다음에 6번에 지적청량 적부심사, 재심사하면요, 의결서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의결서 내용대로 지적소관청이 무슨 정정한다? 직권 정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 입력된 거 직권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봐요. 9번에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자, 현재 우리가 면적의 단위가 평이에요,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잖아. 제곱미터인데, 그럼 만약에 한 평은 지금 몇 제곱미터예요? 3.3058제곱미터잖아. 이 한 평을요 2.7제곱미터로 환산했죠. 잘못 환산했죠. 그럼 이걸 직권으로 뭐로 해야 돼요? 3.3058로 해야 됩니다.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자,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8번 한번 봐요. 8번. 자, 8번 우리 앞에서 했는 겁니다. 자, 잘 봐요. 8번. 자, 여러분 우리가요 두 토지를 하나로 합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소관청 가서 합병 등록하고, 등기소 가서 무슨 등기해야 돼요? 합필 등기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세요? 등록이란 먼저 절차를 먼저 거치고 등기를 나중에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여기 소유자가 갑이고요. A 토지에 임차권이 있고요. B 토지에 저당권이 있어요. 자, 이 형태에서 갑이 지적소관청 가서 B 토지에 대해서 합병 등록을 신청했어요. 합병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건 합병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토지 일부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합병 등록 안 해야 되는데, 이 지적소관청에서요 이걸 B 토지로 합병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건 잘된 합병이에요? 잘못된 합병이에요? 잘못된 합병이잖아. 근데 갑이 오해를 합니다. 갑이 이제 등기소 가서 있죠. 등기소 가서 하필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럼 등기가 똑똑하잖아요. 수리예요? 각하예요? 각하겠죠. 그럼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다 통지해줘요. 이거 잘못 합병됐다라고. 그럼 이걸 무슨 정정한다? 직권 정정합니다. 잘못 합병됐다라고.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토지 이동에 뭐 나와요? 신청 나오죠. 찾았어요? 요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잘 봐요. 자, 대봅시다. 자, 우리가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토지 이동이 뭐라 했어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마거나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원칙 한번 봅시다. 원칙. 원칙은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하지요. 자,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 여러분, 신규는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지목병에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분할 합병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원칙은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 그 다음에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효력은 원칙이 언제 발생해요? 등록했을 때입니다.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록했을 때예요.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록했을 때입니다.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록했을 때예요. 됐죠? 등록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자, 7번 봐, 7번. 7번. 등록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할 건데,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은 뭐가 적용돼요? 특례가 적용되지요. 특례가 적용되니까 도시개발 사업 등은 누가 신청을 해요?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소유자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합니다. 자, 소유자 못해요. 자,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예요. 준공했을 때입니다. 그럼 토지이동 시기가 그만큼 빨라져요, 늦어져요? 빨라지겠죠.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유자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지요. 근데 대위 신청은 뭐예요? 대위 신청은 대위 신청은 소유자 할 수 있죠. 소유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 신청해요. 자,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 신청합니다. 대신 신청하고. 그럼 대위 신청할 때 있죠. 자, 대위 신청할 때, 자, 봅시다. 점유자 있죠.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경작자, 요런 자들은 대위 신청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 등록상 정액이 있죠. 등록상 정액은 누가 해요? 신청하든지 직권을 하지요. 직권하잖아. 자, 신청, 여기도 뭐니까 기등기도 뭐예요? 신청 직권을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봐요. 등록상 정정도 대위 신청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신청 직권하니까. 등록상 정정도 대위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 두 가지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책 한번 봐요, 뭐야? 박스 봐요. 자, 특례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특례인데, 자, 1번 누가 신청한다 되어있어요? 사업시행, 도시개발 사업 특례예요. 사업시행자하고. 자, 2번에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자 신고는 15일 내에 옆에다 적어놔요. 자, 사업 시행자가 15일 내에 착수, 변경, 완료사 신고지요. 누구한테 신고해요? 지적소관청한테 합니다. 누구한테 신고한다? 소관청.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15일 내에 시도지사한테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도지사에 한다. 지적소관청에 한다. 소관청. 여러분, 이거 지적법 있잖아요.
막 시도지사 지도자 헷갈리면은요. 그러면 소관청한테 하는 게 안전해요?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안전해요? 소관청한테 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8, 90%는 소관청이니까.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헷갈리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찍어요. 알겠죠? 그래 찍어요. 자 봅시다. 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참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그 문제적 남자 일본의 그 동경의대 나왔네 했잖아요. 그 텔레비 보니까요. 문학에 관심이 있어가 뭡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자 있잖아요. 1회부터 지금까지 수상자 이름을 다 외우고 있대. 다 외우고 있대.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주기율표 있잖아. 주기율표. 주기율표도 다 외우고 있고. 그러니까 야 보니까 머리 좋은 애들 진짜 머리 좋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애들은 제끼고 우리는 뭐예요 이거? 부단히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단히 반복하다가 이 공법하고 중개사법 외울 게 워낙 많으니까 이 지적법은 뭡니까? 부단히 반복 안 되면 뭐예요? 그냥 많이 나오는 걸 찍어요. 많이 나오는 거. 알겠죠? 안 되면 알겠어요? 자 모르면 뭐로 해라? 많이 나오는 거 지적소관청. 자 볼게.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가름 봅시다. 가름. 자 가름 3번도 가름은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건데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 수반하죠. 자 무슨 수반할 때? 환지 동합 쳐요. 환지를 수반할 때는요 사업 완료 신고서가 토지등 신청을 대신합니다. 자 뭘 신청할 때? 사업 완료 신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 수반할 때 있죠. 그 뭡니까?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 토지동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뭐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택법의 규정에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했죠. 파산을 할 수 없이 그때는 뭡니까?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정한 자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입주재정자. 공법에 나오지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정한 자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입주재정자. 그 다음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은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예요. 자,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청이 대기 나오지요. 자, 1번에 보면 공공사업 나오고, 공공사업 동안 쳐요. 공공사업 소유자 대신 할 수 있고요. 자, 2번에 국가지자체가 땅을 샀죠. 지목병에 사 있으면 국가지자체가 할 수 있지만 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는 뭡니까? 소유자도 할 수 있고 관리인 또는 사업신이 대신 할 수 있고 채권이 대신적이고. 자 4번 밑에 이거 중요하죠. 밑에 외워야 됩니다. 자 대위신청 못하는 자 있죠. 누구 못한다? 점유자. 점유자 누구예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경작자. 또 등록상 정정은 대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그 밑에 이제 지적 정리를 해볼게요.